네, 145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을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순환에 하고요. 이번 순환에는 그 기본 개념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했던 통상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제가 가령 매도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느냐. 제가 제 동생한테 1억 원을 빌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권은 여러분한테 넘겨드릴 테니까 대금은 제 동생한테 지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오케이. 이쪽으로만 돈 주면 되는 거니까.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제 동생한테 대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콜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제3자 수익약관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요청을 했죠. 동생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약자라고 합니다. 요약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케이를 해줬죠. 그래서 낙약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수익자. 그 다음에 조문에는 제 3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관계를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갑하고 을의 법률관계, 이거를 기본관계 라고 부르고요. 을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을이 병한테 채무자로서 급부를 하기 때문에 급부관계. 급부관계. 근데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을 보시면 여기 갑하고 을 사이, 을하고 병 사이는 다 실선으로 그렸는데 저하고 제 동생 사이의 관계, 여기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그냥 내부 관계에 불과합니다. 없어도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내부 관계에 불과한 것, 이거를 대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가 관계다. 이거는 내부 관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요 개념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제 동생한테 대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요약자. 그러시죠. 승낙을 해줬습니다. 낙약자. 그 다음에 돈이 가게 되면 제 동생이 수익을 보게 됩니다. 수익자.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의 법률관계, 이거를 기본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을과 병사의 법률관계, 이거를 급부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제 동생 사이의 내부관계, 없어도 되는 내부관계. 그래서 이걸 제가 아예 선을 안 그렸고 굳이 그린다면 점선으로 그리는 관계, 이거를 대가관계라고 한다. 이 정도 봐두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 요 병은 제3자입니다. 제3자. 그러니까 당사자다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당사자만 갖는 권리, 가령 해제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소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병은 전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권리는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만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개념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나와 있고요. 판례 표현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사례만 읽어보겠습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채권자 병에게, 저는 이 병을 제 동생이라고 그랬죠.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해서 개념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한 줄 내려와가지고 당사자 X 적어져 있는 거, 갑과 을이 당사자이고 제 동생 병은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수익자 병은 취소권, 해제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 네, 그 내용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에서는 거기 제목만, 기본관계, 왼쪽에 제목만, 갑과 을의 관계, 그 다음에 급부관계, 을과 병의 관계, 그 다음에 대가관계, 그랬고 대가관계는 그 첫 줄만 읽어봅니다, 여러분.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즉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로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갑과 병 사이의, 저와 제 동생 사이의 내부 관계에 불과합니다.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안 그렸던 것이다 라고 해서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번 순환에는 개념만 체크하고 간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147페이지에 가시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제4절 해가지고요. 계약의 해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해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밑에 나와 있는 표 자체를 보셔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요, 이 표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걸 바로 떠올리실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이 표 자체가. 근데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럴 때 지금 그 표에서 어떤 그 효과 같은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내용이 적어져 있는 거냐면 위쪽에는 계약의 해제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법정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을 하는가? 아까 제가 채무 불이행의 효과 뭐라고 했습니까? 손해배상하고 해제.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채무 불이행 효과는 손해배상하고 해제. 그럴 때 그 채무 불이행, 여기에 있으면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어떤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냐면 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통상은 매매계약. 그런데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한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내가 미국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 미국에 발령 나게 되면 나는 한국에 집이 필요가 없다. 그럼 만약 내가 미국에 발령 난다고 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달라 라고 했더니 매도인이 오케이 하게 되면 계약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약정해제권. 그래서 약정해제권은 앞으로 여기다가 안 적어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미국 발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해약금 해제라는 거, 우리 계약 체결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 걸었다 그러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준 사람은 그거 포기해버리고
받은 사람은 더블로 주고 그 계약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뭐부터 취해. 얘들은 전부 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그럴 때 효과는 뭐냐면요. 소원손입니다. 소가 뭡니까 거기에? 소구표. 원이 뭡니까? 원상회복 의무. 손이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 그럴 때 자 보십시오.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 세분화 해놓은 거 말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자 가산 그 부분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법정해제는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부터 취해. 전부 다 해제하게 되면 소급표가 전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 미국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제권 행사를 했습니다. 소급표 있습니다. 소급표가 있으니까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발령 나서 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채무 불이행을 한 건 아니죠. 서로 해제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거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원상회복의 문제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요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단독행위인 통상해제를 이야기한 거고 그 밑에가 합의해제입니다. 합의해제.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에 해당합니까? 계약. 해제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이 되죠. 근데 만약 둘 다 나 이 계약 괜히 체결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을이란 애가 갑한테 우리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청약. 그랬더니 갑이 오케이 그럽시다 해서 원래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합의 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 그런데 합의 해제 자체가 이제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오면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정도 의식을 해두시고 거기는 다음 순환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외우자고 한 거 있었죠. 소유권의 당연복귀,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의 성취, 소유권의 당연복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유인성. 여기 제가 뭘로 설명드렸냐면 취소로 설명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가령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행위, 처분 행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하였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만약 요 을이 사기꾼이었다. 그래서 갑이 이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였다. 그러면 계약만 취소를 해버리면 요 처분 행위도 당연히 없어져 버립니다. 당연히 없어져 버리니까 등기와 무관하게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인기가 되어 있어도 요 계약만 해제를 해버리면 처분행위도 무효가 돼가지고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 복귀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해제의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를 해버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서설 한번 봐보십시오. 1번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실시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측에 2번 아까 무조건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된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과 함께 채무불이행에 대한 핵심적 구제수단이다. 채무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 계약
해제. 이게 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니은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손해가 남아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해지는 계속적 계약 관계를 장래대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이미 했던 거 이제.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한다. 해제를 하고도 남아있는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밑에 합의 해제와의 구별 있습니다. 의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정도. 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을 한다. 이걸 우리가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밑에 판례, 아까 저는 이제 말로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그런데 묵시적 합의 해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에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을 했고요. 매수인은 이의 없이 그 공탁한 돈을 수령해 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가 이것이 바로 합의 해제다라고 한다라는 거, 묵시적 합의 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명시적으로 한 거죠. 우리 이 계약 없었던 걸 합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그는 명시적으로 합의 해제를 한 거고, 여기 바로 묵시적 합의 해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성질 보십시오. 하나 건너뛰고, 법적 성질이 계약인 점에서 단독행위인 통상의 해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합의 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되셨나요?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여기 단독행위인 해제에 대해서 규정들을 쭉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계약이니까 당사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는 부분에 가장 출발점이니까 네, 그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지만 다음 순환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양가로 이번에 해제권의 발생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약정해제권이고, 방가로 1번에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은요, 일단은 크게 나누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지체와 이행불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행지체의 특수한 유형으로, 불능이 된 건 아닌데 특수한 유형으로 이행거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기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일단 크게 나누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이렇게 해두고 조문을 보겠습니다. 이행지체, 계약 해제권의 발생 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한다. 지금 거기까지만. 가능한데도 이행기가 지나버린 것. 여기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 이거는 가능한데도 이행기가 지나버린 것. 요거를 이행지체라고 한다.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이 단어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 단서에가 나와 있는 게 이행 거절입니다, 여러분.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조문 보고 했던 걸 확인해서 그대로 옮겨 적어 보면은요. 이행 지체는 최고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최고가 방금 조문에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을 최고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행 거절은 방금 봤던 것처럼 최고가 필요가 없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 적어져 있다. 그걸 눈으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일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정기행위까지 내려오십시오. 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후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정기행위에서도 조문에 뭘 확인했냐면 최고가 필요가 없다라는 걸 조문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행위는 앞으로 이제 앞으로 저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사례로서 결혼식 꽃배달에 왔습니다. 결혼식 꽃배달. 결혼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화환을 주문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화환이 배달되지 않았다. 이거를 정기행위.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방금 문장 읽었던 거. 일정한 시일로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정기행위라고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가셔가지고 이행불능은 급부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을 한다. 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효과, 이행불능의 효과,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다른 하나는 해제권 발생. 그래서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박스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행불능에는 최고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최고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죠. 의미 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럼 잠깐 멈춰가지고 여기서 자 가령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6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만약 갑이란 애가 5월 1일자로 진지하고 전국적으로요. 나는 죽어도 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표시를 하였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행 거절. 자, 그래서 이행 거절. 그러면 자, 죽어도 안 하겠다는 놈한테요. 최고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죽어도 소유권 안 넘기겠다고 5월 1일 날 말을 했는데 6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얘기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적어만 두겠습니다. 이행 제공도 필요가 없다. 이걸 그냥 일단 적어만 두고 그 다음 또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6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갑이 5월 1일자로 병한테 매매하고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죠.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얘한테 이행을 촉구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그 다음 5월 1일 날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을이 6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왼쪽 이행 거절. 아까 이행 지체 밑에
이행 거절 찾으셨나요? 예, 개념.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를 가리킨다라는 것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행 거절을 이유로 해제를 하기 위해서 반대 채무의 이행 제공이 요구되지 않고 다음 채무의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오셔가지고 이행 불능에서 546조는 아까 읽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반대 채무 이행 제공 X라고 적어져 있는 거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 읽어만 보십시오. 그냥 중요하니까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는 반대 채무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작은 동그라미 3번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채무 불이행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냉장고 설명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발생시킨다 안 시킨다?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자, 아까 냉장고 집에 다 지금 낑낑거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설명서가 안 왔습니다. 너 설명서 안 왔잖아. 채무 불이행이잖아. 계약 해제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냉장고 설명서는 뭐 하면서 나왔습니까? 앞에서 했던 거, 전 시간 했던 거.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냉장고 설명서는. 됐나요? 아까 부수적 채무, 주된 채무 간의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부수적 채무는 동시행관계 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설명서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다른 하나는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그 밑에 이행 최고 채권자가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 방법은 건너뛰고요. 그 밑에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여기 적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행 거절, 정기행위, 이행 불능 애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음 양가로 3번까지 내놓으시고 해제권과 그 행사 543조 해지 해제권이랑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가지는 걸 약정 해제권, 법률 규정에 의한 해제권을 법정 해제권. 어찌됐건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는 거. 이양 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요 조문도 그대로 기출된 조문이니까 네,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박스 밑에까지 쭉 내려오시고 양가로 4번에 해제의 효과까지 내려오십시오. 자, 판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아까 소유권의 당연 복귀. 그리고 쭉 적어져 있는 것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소원손 전부 다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이랑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단서는 그냥 훑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우측으로 가가지고 반가로 1번 계약의 소급적 효력 상실. 자, 그럼 여기서 미이행 채무의 소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고 둘이 특약한 바가 있어가지고 만약 대금 5천원 먼저 받고요. 얘한테 등기를 먼저 이렇게 넘겨줬다라는 거. 그런데 을이요. 잔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의 미이행 채무가 지금 5천이 남아있죠. 이건 당연히 소멸하겠죠. 소급해가지고 이 계약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안 준 거, 미이행 채무, 이거는 당연히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행된 것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는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이행 채무의 소멸, 이거는 제목만 일단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바로 그 밑에 제목 봐보시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행돼버린 것은. 자, 그래서 우측으로 가셔서 내용 첫 번째 지문. 이미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 그 밑에 지문을 읽기 전에 이번에는 갑하고 을하고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5천만 원 받고 특약한 바가 있어가지고 갑이 을한테 등기는 안 넘겨주고 인도만 해준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을이 지금 5천만 원까지 주고 나 이거 입주하기 위해서 이거 수리 같은 거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 수리 좀 하자. 먼저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도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잔금 지급이 안 돼가지고 이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채무 불이행은 을이 한 겁니다. 잔금을 안 줬으니까. 그럴 때 을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갑도 원상회복 의무 부담하겠죠. 돈 돌려줘야죠. 계약이 없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요, 갑은 요거 5천만 원 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은요, 다시 물건 했던 거 요렇게 인도해 주는 거, 요렇게 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을이 갑으로부터 요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물건으로부터는요, 과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는 지가 사용했으면 사용이익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돈으로부터는 뭐가 발생을 하느냐? 이자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해제를 할 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받은 이익을 전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이익 전부 다 돌려줘야 되고요. 특히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되니까 여기 5천만 원 받으면 그 날짜로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금전 반환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되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 그래서 여기 금전 반환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인다. 이것만 외우지 말고 원상회복의 범위는 받은 이익 전부다.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주려면 금전 반환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지문부터 이미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다음 지문. 원상회복 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부담한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얘가 지금 해제한 자죠. 얘가 해제한 자. 요거 돌려주는 거 당연히 의무를 부담을 한다라는 거. 다음 밑에 이익 반환의 범위는 지금 여기는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그냥 가볍게 읽고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기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받은 이익 전부이다. 그 앞부분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받은 이익 전부이다. 다음 물건으로부터 수취한 과실도 반환되어야 하며 금전 반환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를 줘야 되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부과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권의 당연복귀. 아까도 했지만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지 조건의 성취.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당연이란 말이 작년 시험에서는 가로처럼 나왔습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매수인 명의 등기를 말소 안 해도 당연히 복귀하여 매도인이 그 소유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153페이지 아래까지 쭉 내려오셔가지고 방가로 3번 손해배상 551조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이겁니다. 이거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도 남아있는 손해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되셨나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말이 해제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거. 갑소유의 X 토지와 을소유의 Y 건물에 대해서 교환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런데 5월 1일자로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그래도 이 교환 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가지고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가지고 을의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여전히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을이 이 교환계약을 만약 해제를 했다면 교환계약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상실해버린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둘 다 시가 1억 상당일 때 요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지금 5월 1일자로 1억 5천으로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해제하고도 어떻습니까? 5천만 원은 손해가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손해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있어야만 하는 거. 그거를 왜 이걸 법에서 이제 요걸 표시를 해둔 거냐면, 계약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해버리니까 소급효가 있는 거니까 혹시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다가 딱 박아둬 버린 겁니다. 손해배상은 해제하고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551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전제는 손해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매매하고 그다음에 교환 계약이 매매하고 임대차가 덩치가 좀 큽니다. 덩치가. 그래서 매매는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15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그 해약금. 그래서 계약금 가지고 하는 해약금. 아까 여기요. 그래서 잠깐만 거기 15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565조 제목이 되어 있고 거기 가로에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약금. 그래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저기 161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이 두 개가 매매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하고 임대차에서도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번 순환을 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